안녕하세요, 링크태그입니다. 오늘은 삼각무로 마우스 포인터와 단축키 그리고 자주 쓰는 실행도구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은 뭘 하든 경우에 큰 시트를 셀로 나눠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셀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식을 입력하거나 또는 서식을 작성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셀을 선택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셀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변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보시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하는 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 이 셀 대기 상태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셀 대기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는 거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흰색, 안에가 흰색으로 있는 이 십자가 형태가 되는 게 그 부분에 가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 셀이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셀을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의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거에 마우스 포인트가 생기는 왼쪽 밑에 부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왼편, 위편, 오른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끌게 되면 이 셀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이 셀의 끌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하고 또 다르게 이건 셀을 선택한 거고 이거는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 거고 이 밑에 좌측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네모가 있는데 그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검정 십자가가 생깁니다. 이 십자가가 생긴 상태가 마우스 셀을 끌 수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링크 태그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하려면 엑셀에서는 선택 먼저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 메뉴상에서 복사 버튼 누르고 다시 이 글을 어디다 붙일 건지 다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라면 이런 식으로 링크 태그가 옆에 카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셀 끌기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링크 태그 이렇게 있다면 셀을 선택하고 녹색 네모 상자 바로 옆에 검은 십자가가 생긴 다음에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 마우스를 놓으면 안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한 칸 더 움직이고 또 한 칸 더 움직이게 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놓는 순간 카피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요일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엑셀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월을 친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고 조그만한 네모 상자 옆에 검정 십자가가 생기면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채워지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셀만 되느냐? 열이나 행도 끌기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부터 먼저 해야겠죠. 아까 셀 같은 경우에는 셀을 갖다 놓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번에는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가 이렇게 이 A에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쭉 보이시죠? 그 상태를 해서 왼쪽을 누르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한 다음에 이 조그만 녹색 네모 옆에 가면 검정 십자가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끌게 되면 똑같은 값이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링크 태그, 링크 태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두 개를 링크 태호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A 열을 선택하고 녹색 네모 상자 옆에 검정 십자가 생긴 위치에 가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 열 전체의 내용이 옆으로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도 56 행을 잡고 그 다음에 녹색 네모 상자 옆에 검정 십자가 생기면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카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마우스 포인트 변화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단축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키보드를 보시면 방향키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있고요. 상하 좌우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셀이 선택된 다음에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여기에 단축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키에 방향키를 조합하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컨트롤 방향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윗방향을 누르면 맨 위쪽 C 바로 1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서 C1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윗방향을 누르면 한 번에 C1까지 가는 거죠. 자, 다시 똑같은 원리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면 한 번에 A5까지 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 상태에서 C5 상태에서 이 시트의 맨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를 내리면 맨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맨 위까지 올라가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링크 태그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 링크 조합 이런 글자가 있다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면 C1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다시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면 링크 태그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링크 조합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누르면 아마 끝까지 내려갈 겁니다. 148,576 행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위에 방향키 누르면 링크 조합까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 방향키 누르면 링크 태그 나올 거고, 다시 위에 누르면 맨 위칸까지 올라가겠죠. 이게 어떤 때 좋냐? 그러면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데이터에서는 물론 이렇게 마우스 키로 움직이든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이든 아니면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뭐 20개, 30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 큰 데이터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려가고 마우스로 해볼까요? 쭉 내려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19,807 행까지 있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맨 위로 올라가려면 방법이 다시 올려야겠죠, 마우스로. 근데 언제 올리고 있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럴 때 쓸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방향키를 누르면 한 번에 F1까지 올라옵니다.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누르면 끝까지 가겠죠. 자, 여기에 이 어느 셀에 있는지 보여주는 이 부분이 있는데 F 19,807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를 바꿔도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A
A1 A1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A1로 셀 대기 상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지 다운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지 업 혹은 마우스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방향키를 사용해서 현재 여기 있습니다. 방향키를 사용해서 방향키 왼쪽이면 왼쪽 자료 데이터 끝, 오른쪽 하면 오른쪽 데이터 끝, 위로 하면 맨 위에 있는 데이터까지, 아래로 하면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데이터 끝나는 데까지 바로 앞에서 멈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하면 끝까지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입니다. 아래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가 끊기기 바로 전까지, 빈 공간이 있기 바로 전까지 커서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 맨 밑에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 컨트롤 방향키가 생각보다 커서를 빨리빨리 움직이고 데이터가 어디까지 있는지 보거나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게 쓰는 자료이고요. 향후에 이 앞에서만 말씀드린 마우스 폰트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 방향키는 제가 작업하는 거를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능키, 이 단축키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컨트롤 C 일단 선택하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데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당연히 붙겠죠. 그런데 엑셀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컨트롤 C 하고 붙이고 싶은데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도 붙여넣기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기능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컨트롤 V 하는 것도 손가락을 두 개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C 해놓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값을 놓고 싶은 데 가서 엔터 치는 거, 이거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번인데 수식이 되게 많은 내용에서 F2번, 뭐 F4번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F4번은 셀을 고정하는 거고요. F2번은 셀 내용이 뭔지 보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있고요. 여기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단가, 캔맥주의 단가는 3,300원이고 판매 수량 3,300원인데 판매 수량이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매출액은 당연히 3,300원 곱하기 10 해갖고 33,000원이 돼야겠죠. 자, 지금 이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2번 셀 편집 내용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면 어느 셀과 어느 셀을 참조해서 이걸 계산했는지도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우스 클릭이 싫으면 F2번을 누르시면 어느 셀과 어느 셀을 계산해서 이 매출액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셀을 하다 보면 이 F2번 키를 되게 많이 쓰고요. 왜냐면 수식이 어디서 끌고 왔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이거를 참조하는 거, 어디서 끌고 왔는지 이런 거 보는 거를 검토 내역에 보면 이걸 찾는 부분이 데이터 내역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4번이라는 건 뭐냐면 단가를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을 만약에 컨트롤 C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만약에 붙여놨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수식으로 붙여놨다 치면 뭐 계속 옆에 이렇게 F2번 누르는 겁니다. F2번 누르면 어디서 어떻게 곱해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건데 어느 날 얘가 다 캔맥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캔맥주의 가격은 3,300원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계산식에서 이 판매 수량은 계속 바뀌겠지만
단가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바뀌지 않는 저 단가 G2번에 있는 거는 셀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컨트롤 C에서 수식을 붙여넣기 하면 얘는 얘 곱하기 얘, 얘는 처음에 얘 곱하기 얘로 수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얘 곱하기 얘는 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4번은 셀을 고정한다 라고, 수식 고정이 아니죠, 셀을 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셀 고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F2번을 누르고 파란색이 G2번이죠. G2번, G2 뒤에 곱하기 바로 앞에 놓고 F4번을 누르면 이 G열에 달러가 되고 이 행에 달러가 나와서 이 달러가 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G도 고정시키고 E도 고정시키겠다는 뜻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수식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아까는 F2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이 됐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죠. 앞에서 끌기 보여드렸죠. 끌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녹색 버튼 옆에 검은 십자가로 변한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쭉 끌면 아마 똑같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2번 누르면 단가의 판매 수량, 단가의 판매 수량, 단가의 판매 수량, 단가의 판매 수량 이런 식으로 이 단가를 고정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축키 마지막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물결입니다. 수식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수식을 걸어놨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참고를 해서 왔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3,300원 손으로 입력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에 7,500원짜리 얘를 갖고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750원이네요. 750원 곱하기 10개 해가지고 7,500원이 됐겠죠. 뭐 이 수식은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대체 이 750원이 어디 있는지, 이 수식에 다 어떻게 걸렸는지 알고 싶으면 그때 컨트롤 물결을 누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물결 상태, 탭 위에 있는 숫자 옆 1 왼편에 있고 탭 위칸에 있는 물결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데이터의 G19780 여기에서 끌고 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수식을 보면 G2의 고정에 곱하기 H2, H3, H4, H5, H6, H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판매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거를 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박부이나 이런 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은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기라는 기능을 눌러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제가 불러왔는데요. 여기에 H 값을 바꾸기, J 값으로 다 바꿔라. 바꾸는데 모두 바꾸기를 해봐라. 그러면 다 J로 바뀌었죠. 확인 누르고 닫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현재는 수식과 셀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지만 컨트롤 물결을 다시 누르게 되면 계산 수식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H가 아니라 J로 다 바꿨으니까요. J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판매 수량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 3 해볼까요? 3도 뭐에 더하기 1씩 했다고 치고요. 엑셀에서는 뭐 더하기 표시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더하기 1을 해라 한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고 녹색 네모 상자 밑에 검정 십자가 생기면 끌기 밑으로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쭉 내리면 2에다가 1 더하고 3에다가 4 더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수식을 아까 컨트롤 물결 사용해서 제가 바꿔볼게요. 판매 3으로 하고 싶으면
결론은 얘는 매출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K3이 돼야겠죠. 컨트롤 물결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매출액 부분에 얘를 다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F 찾기 J로 되어 있는 얘를 J로 되어 있는 이 J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들이 J로 되어 있는 거를 바꾸기 H K군요. K로 바꿔라. 모두 바꿔라. 다 16개 바꿨다고 그랬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다 됐죠. 컨트롤 물결 누르면 다시 시트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물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컨트롤 물결 같은 경우에는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수식으로 다 펼쳐가지고 그 펼쳐진 상태에서 그 수식 자체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물결 결국은 다 펼쳐서 이 수식을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찍어야 되는 건데 찍지 않고 그냥 여기서 컨트롤 F 갖고 누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작업이 빨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물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컨트롤 S는 저장하기가 될 거고요. 이거는 다 아실 거고요. 컨트롤 S 누르면 저장하기. 아까 제가 사용했던 건 컨트롤 F였습니다. 찾기와 바꾸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고요. 복사 찾아볼까요? 복사 찾기 딱 누르면 커서가 복사있는 대로 바뀝니다. 얘를 바꾸기 K로 바꿔라. 바꾸기 그러면 이렇게 K로 바뀌는 거죠. 컨트롤 F도 참 좋죠. 그 다음에 컨트롤 Z 되돌리기. 컨트롤 Z는 이걸 지웠다 치면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이 바로 전 단계 얘하고 똑같습니다. 돌아가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매뉴얼 바가 이렇게 쭉 있어서 파일을 누르면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홈을 누르면 홈 밑에 이 부분이 바뀌게 되죠. 잠시만요. 홈을 누르면 이 녀석도 지우겠습니다. 이 녀석도 지우고요. 홈을 누르게 되면 홈에 대한 펼침 메뉴가 쭉 나오고 이 각각 메뉴가 하나씩 떠서 이걸 누르면서 엑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삽입도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그림, 도형, 아이콘 이런 내용으로 쭉 해서 지금 사용할 때마다 이거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제가 주로 쓰는 거가 있습니다. 수식 같은 경우에 이걸 다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도 이걸 다 쓰지 않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거 어쩌다 한 번씩 쓸 것 같고 많이 쓰면 이런 정렬, 필터 이 정도 쓸 것 같고 많이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안 씁니다. 이건 마우스에서 다 되니까. 요거는 편집해야 되니까 써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써야 될 것 같고 병합도 써야 될 것 같고 얘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삽입도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쓸 거고 그림 도형 이런 것도 좀 쓸 것 같고 테이블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좀 쓸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어떻게 보일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눌러가면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자주 쓰는 것들 아이콘만 따로 묶어서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옵션. 그러면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이 옵션 중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친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아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 모음 표시하기. 리본 메뉴고요. 그 밑에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고요. 자, 그 다음 현재 보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쭉 가져가게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제거하고 자,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파일 탭에서 저장은 있어야겠죠? 저장, 가져오기,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글꼴 색깔, 그 다음 글꼴 크게, 글꼴 작게, 글꼴 내림차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도형, 차트, 병합, 셀 서식,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이쪽으로 계속 가져오고, 여기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맨 위로 하고 싶으면 맨 위로, 얘를 맨 아래로 하고 싶으면 맨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서 확인을 딱 누르면 아까하고 다르게 이 밑에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들은 보기가 싫으니까 위에 부분들은 이렇게 위로 적게 되면 이 메뉴만 쭉 뜨게 됩니다.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제가 이 영상 뒤에 짧게 다시 한번 붙여드린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링크 태그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